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일부러 거기다 열어놨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99페이지에 있는 효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효용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것의 대명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지면 만족을 얻어요. 좋아하는 것을 가지면 만족을 얻어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면서 만족을 얻는데 만족을 유식하게 효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빵을 먹음에 따라서 내 만족을 얼마만큼 얻느냐, 이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가 무지무지 고픈 사람이 빵을 먹으면 5개를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5개를 먹을 수 있는데 빵과 효용과의 관계예요. 그럼 빵의 개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첫 번째 빵을 이렇게 먹었어요. 두 번째 빵을 또 이렇게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빵을 하나씩 먹어감에 따라서 그의 만족, 효용이 어떻게 증가하나 봤더니 첫 번째 빵에서는 아주 많이 증가해요. 배가 고팠으니까. 근데 두 번째 빵에서의 만족은 더 줄어들어요. 세 번째 빵은 더 줄고 네 번째 빵은 더 줄고 빵을 먹음에 따라서 얻는 만족이 처음에는 아주 크지만 점차 줄어가더라. 이게 정상이지.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빵의 효용 곡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첫 번째 빵보다 두 번째 빵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빵은 더 좋고 네 번째 빵은 더 좋고. 빵 먹는 짐승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빵과 효용과의 관계가 저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때 저 빨간색의 추가적인 효용,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한계 효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학에서 앞으로 한계라는 말을 쓸 텐데 부동산학에서 한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계란 말은 첫 번째는요,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경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은 빵 하나 추가로 먹었을 때 추가적인 효용이라 그런 뜻이에요. 빵 하나 추가로 먹었을 때 추가적인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추가적인 효용, 한계 효용. 그리고 경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택지로 이용되는 땅이고요. 여기는 바깥에 농지예요. 그럼 택지와 농지의 경계성에 있는 이 땅, 택지 끄트머리에 있는 땅, 이걸 한계지, 한계택지의 줄임말, 한계지, 경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한계 효용, 그럼 한계 생산은 추가적인 생산, 한계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 한계 수입은 추가적인 수입. 근데 한계 효용이 점점 줄더라. 한계 효용이 점점 줄더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보셔요. 우리가 수요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수요 곡선 이랬어요. 자, 가로축에 양을 두고요. 수량, 양입니다. 양. 세로축에 가격을 둡시다. 그럼 수요 곡선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에서 물건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감에 따라서 빵의 개수를 늘리면 그 빵으로부터 얻는 만족이 점점 줄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만족이 점점 줄기 때문에 효용은 점점 줄어가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겠다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또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성 효과 때문에 수요 법칙이 성립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성 효과, 또 하나는 이렇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 두 가지 때문에 수요 법칙은 성립한다.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두 가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모양을 갖는다. 또는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와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모양을 갖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갖는 이유는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공급 가요.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여러분 공급에 관한 개념입니다. 수요가 사는 쪽이죠. 근데 공급은 파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사는 쪽